미니 노트북?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자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4 필수 기능 그리고 초기 설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플립 4, 폴드 4 모두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립 4부터 새로워진 기능들과 함께 설정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버 스크린 동영상입니다. 플립 3에서 꾸미기가 유행하기도 했고 움짤을 넣어서 나만의 배경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GIF 파일만 적용이 가능했지 동영상은 불가능했거든요. 이제 플립 4에서는 움짤 말고도 동영상 적용도 바로 가능해졌습니다. 영상을 촬영해주고 물론 다운받은 영상도 가능합니다. 설정 커버하면 시계 스타일로 들어가서 가장 아래쪽 시계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 갤러리에서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갤러리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고 또 원하는 만큼 잘라서 편집해주고 적용하기만 하면 끝. 그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커버 스크린에 동영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아이가 있거나 또 반려동물이 있거나 하면 영상 촬영해서 바로 적용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엄청 길게 넣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용량 제한은 100MB, 길이 제한은 15초입니다. 두 번째는 커버 스크린 퀵 패널입니다. 이렇게 커버 스크린을 두 번 터치하고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퀵 패널이 나오죠. 플립 3에서는 퀵 패널에 진동 토글, 밝기 조절 두 가지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와이파이, 진동 토글, 블루투스, 우측으로 한 번 더 넘기면 비행기 모드, 밝기 조절, 플래시까지 있습니다. 플래시의 경우는 바로 사용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쓰면 눈이 상당히 부시기 때문에 눈에 쏘지 마시고 돌린 다음 사용하세요. 볼륨 버튼을 눌러주시면 켜집니다. 다시 볼륨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요. 세 번째는 새로 생긴 위젯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젯 사용법입니다. 퀵 패널은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했다면 위젯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음악을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음성 녹음을 한다거나 타이머를 사용한다거나 날씨 위젯을 사용한다거나 캘린더를 사용한다거나 여러가지 위젯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설정은 설정, 커버 화면, 위젯에 들어가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위젯만 골라서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위젯은 위치를 변경해서 앞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다이렉트 전화 위젯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이렇게 3개의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두면 바로 터치해서 전화를 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어보면 플립 4에서는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시작됩니다. 간편하게 사용하기에 좋겠죠. 설정은 역시 설정, 커버하면 위젯에 들어가 다이렉트 전화를 눌러주세요. 그럼 연락처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싱스 위젯입니다. 스마트 기기들을 커버 스크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용하려면 스마트 싱스 앱에서 플러스를 눌러 모드를 추가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위젯 목록에 스마트 싱스 모드로 들어가 보면 내가 추가한 모드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드는 최대 4개까지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커버 스크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명을 켜는 것도 가능... 내 눈! 아니면 이렇게 전동 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스마트하죠? 여섯 번째는 커버 런처 위젯입니다. 이 커버 스크린에서 뭔가 작게라도 앱을 사용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젯을 사용하는 거 말고 가능합니다. 이거는 굿락 앱을 통해 가능한데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 앱을 다운받아 줍니다. 그리고 앱에 들어가서 멀티스타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럼 아이러브 갤럭시 폴더블이라고 맨 위에 있는데 여기에 커버 런처 위젯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커버 스크린에서 사용할 앱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최대 5개까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요. 추천 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모든 앱으로 전원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커버 런처가 새롭게 활성화된 게 보이죠. 이제 커버 스크린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유튜브를 실행해보면 아주 작지만 실행은 잘 됩니다. 쇼츠를 한번 봐볼까요? 물론 게임들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원신도 돌려보면 사실상 컨트롤은 너무 작아서 어려워요. 하지만 귀엽죠? 귀여우면 됐지 뭐. 일곱 번째는 시계 스타일 변경입니다. 커버 스크린에는 다양한 시계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꾹 눌러서 변경해주는 게 가능하죠. 새롭게 여러 스타일도 추가가 됐는데요. 설정 커버하면 시계 스타일에 들어가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내가 추가한 배경에 쓸 수 있는 베이직도 존재하고요. 그래픽에서는 워치 스타일이나 이모지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모지는 캐릭터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넣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커버 스크린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 이건 커버 스크린에서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 해주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만 해주면 바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져다 대면 결제 완료. 삼성페이 앱 설정에 가시면 빠른 실행이 있어요. 여기서 빠른 실행 화면 및 주 사용카드로 들어가면 가장 아래쪽에 커버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화해 주시고 주 사용카드도 설정해 주시면 원하는 카드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퀵샷 기능입니다. 플립은 외부에 화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전원 버튼을 두 번 빠르게 눌러주면 카메라 실행이 가능하죠.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광각, 초광각 전환이 가능하고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사진, 동영상, 인물 사진이 전환됩니다. 여기서 화면을 두 번 터치해주면 화면이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외부 화면에 꽉 차서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은 촬영 화면을 잘라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찍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플립3는 퀵샷 기능을 켜고 화면을 열면 살짝 열어도 내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플립4는 화면을 펼쳐도 넘어가지 않죠. 거의 끝까지 펼쳐야 내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좀 더 빠르고 쉽게 퀵샷으로 각도를 맞춰서 찍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열 번째는 커버 스크린 메시지입니다. 일단 메시지가 오면 화면 좌측에 주황색 점이 찍힙니다. 읽지 않은 알림이 있다는 표시죠. 그래서 좌에서 우로 스와이프 해보면 알림을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빠른 답장이나 열어서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이모티콘 답장도 가능해졌고요. 음성으로 답장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11번째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입니다. 저는 한 번 터치하면 AOD가 켜지게 설정을 해뒀는데요. 완전히 화면을 켜지 않고 간단히 시계 날짜 정도를 확인하는 거죠. 설정, 잠금 화면, Always On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설정이 가능하고 터치로 잠깐 켜기 말고도 항상 켜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AOD는 설정한 시계 스타일에 맞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2번째는 플렉스 모드입니다. 플렉스 모드는 플립을 접어서 사용할 때 활성화되는 기능으로 원래 지원하는 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앱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활용할 수 있는 앱이 늘어났는데 인스타 릴스 촬영 장면을 보면 자동으로 위아래가 화면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쉽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자동으로 되는 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앱이 있는데 이런 앱들은 기존에 설정해서 앱마다 설정을 해줘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원되지 않는 앱에서 플립을 접어보면 좌측 하단에 아이콘이 하나 표시가 됩니다. 이걸 눌러 들어가면 쉽게 플렉스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 아래쪽에 퀵 패널이나 캡처, 밝기,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가장 오른쪽에 새롭게 터치패드 기능도 추가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미니 노트북처럼 가지고 노는 것도 가능하겠죠. 13번째는 플렉스 캠입니다. 카메라 앱은 플렉스 모드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앱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플립은 이런 식으로 접어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치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죠. 그거에 맞게 자동으로 UI도 변경됩니다. 보시면 일단 화면이 꽉 차면서 보기 좋게 변했고 버튼들도 전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는 커버 화면 미리 보기입니다. 카메라를 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커버 화면 미리 보기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안쪽뿐만 아니라 커버 스크린에서도 촬영하는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찍거나 내가 누군가를 찍어줄 때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촬영하는 사람도 보고 찍히는 사람도 볼 수 있어서 쉽게 조율하는 게 가능해요. 아주 꿀 기능이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15번째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멀티 윈도우로 실행이 안 되는 앱이 존재합니다. 인스타그램이 그 대표적인 앱이고요. 그래서 설정을 변경해 줄 겁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 들어가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세요. 그럼 이제 멀티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앱도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16번째는 밀어서 팝업, 분할 화면으로 변경 기능입니다. 제가 멀티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때 엣지 패널에서 끌어당겨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더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 들어가 보면 밀어서 팝업,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이 있어요. 이걸 둘 다 켜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두 손가락으로 스와이프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분할 화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팝업 화면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이제 앱 상단 좌우측 모서리를 끌어당겨 내려주시면 바로 팝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7번째는 램 플러스 기능입니다. 램 플러스란 저장 공간을 가상 메모리로 사용하는 기능인데 플립4는 물리램이 8GB라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설정,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램으로 들어가서 가장 아래쪽에 램 플러스로 들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2GB에서 8GB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기본은 4GB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램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설정하면 앱 리프레시 부분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설정해 보시면 좋겠고 추후에 끄는 옵션도 생긴다고 하니까 그건 또 나중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18번째는 엣지 패널 앱 이름 표시입니다. 아까 이렇게 엣지 패널을 보여드릴 때 보면 앱의 이름이 표시가 되지 않죠. 물론 아이콘만 보고도 쉽게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앱 이름이 나오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설정,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패널 애플리케이션 편집에 들어가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보시면 앱 이름 표시가 보입니다.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이제 엣지 패널 앱도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19번째는 텍스트 추출 기능입니다. 카메라로 텍스트가 있는 물체를 찍으려고 하면 우측 하단에 T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바로 찍어도 되고 그냥 찍고 사진 앱에서 T를 눌러도 됩니다. 그럼 상단에 텍스트 추출이라고 보이실 텐데 이걸 눌러주면 텍스트가 자동으로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사용할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키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삼성 키보드에서 점 3개를 눌러보면 텍스트 추출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면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T를 눌러 촬영 후 원하는 것만 붙여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20번째는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단에 버튼이 하나도 없죠. 완전히 화면을 깔끔하게 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버튼이 아니라 스와이프 제스처. 만약 익숙하지 않다면 제스처 힌트를 켜서 힌트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제스처 사용은 좌우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면 뒤로 가기, 아래에서 위로 밀면 홈 화면으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잠시 멈춰주면 실행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21번째는 다크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얀 화면으로 표시되지만 나는 배터리도 좀 아끼고 눈도 좀 편안하게 보고 싶다. 그럼 설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다크모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22번째는 구글 디스커버 끄기입니다. 구글 디스커버는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홈 화면에서 좌측으로 넘겨보면 구글 디스커버가 떠 있어요. 간단하게 끌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꾹 눌러서 좌측으로 넘겨 사용 중을 비활성화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클린한 홈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한 여러가지 기능과 설정을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도 있고 유용한 기능과 설정도 있고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